아니 이게 진짜로 나도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풀어봤는데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13번까지는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14번 좀 그림이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나왔어 답은. 여기서 막 복잡하게 주어졌을 뿐이야.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21번, 22번도 전혀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해봅시다. 이해를 다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한번 쭉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 컷을 보니까 확통 같은 경우는 88.1등급이 뜬 것 같고 미적분은 82점 정도가 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재수생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만큼이나 쉬웠어. 야,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서 일단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좀 넘어가면서 넘어갈게. 뭐 1, 2, 3, 4번 중에서는 틀릴 문제가 내가 보기엔 뭐 전혀 없었고요. 다음 장 볼 수 있도록 하자. 5번도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야, 6번 얘가 있잖아. 뭐 틀리진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틀리진 않았을 텐데 한번 보자. 자, 사인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걸 보자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5분의 루트 5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 자 봐봐, 이거 너희들 어떻게 풀었어? 이게 처음에 있잖아. 자 각변환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힘들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각변환 할 때는 항상 어디서? 단위원에서 진행을 하라고 그랬잖아. 단위원에서. 그지? 그리고 이 세타는 어떤 식이면 된다고? 항상 그냥 예각이라고 둬도 상관이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예각이라고 둬도.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만큼간 요 녀석일 거야. 여기에 사인 값. 얘.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얘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코사인 세타가 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얘를 조금 그냥 마음대로 각을 이동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 녀석하고 지금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내가 그려본다고 한다면, 합동인 삼각형을 하나 그려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좌표라든가 여기 길이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그냥 여기를, 세타를 내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를 세타라고. 자, 그러면은 봐봐. 이 녀석이, 지금 내봐. 사인 세타는 요 녀석이죠? 그지? 사인 세타 값이 여기야.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이 요 녀석이야. 얘는 그냥 얘야.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그지? 코사인 세타 값은 뭐야? 여기잖아? 그럼 얘는 여기가 사인 값이니까 얘가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제곱하시면 되죠. 제곱하시면은, 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자, 25분의 5가 될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바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 이 각변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하세요. 단위원에서 다양하게 이 그림을, 삼각형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값만 취하면 되는 거잖아. 세타는 그냥 얘가 아무 각이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또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7번 같은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x에다가 1 넣어가지고 f1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게 8번도요. 야, 얘들아, 8번 나 참. 야, 이걸 나보고 누가 틀렸다고 나한테 문제를 찍어서 보내줬었어. 야, 이게 왜? 자, 로그 2의 a고
더하기 자 로그 4의 AB. 자, 요 녀석이 몇이냐면은 자 2분의 5가 된대. 그럼 여러분들 얘가 4니까 얘가 2로 되고 2분의 1이니까 루트 AB 이렇게 돼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자 로그 그냥 2에 A의 2분의 1이니까 자 A의 2분의 3 B의 2분의 1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네.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면은 자 로그 2의 A의 세제곱 B가 되니까 얘가 2분의 5니까 그냥 얘가 5가 되면 되잖아. 그치? 2분의 1 사라지고 2분의 1 사라지고. 자 그러면은 자 A의 세제곱 B가 2의 다세제곱이니까 뭐냐면은 그 2의 다섯제곱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는 그냥 2의 세제곱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당연히 그냥 A는 2, B는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9번 이것도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 프라임 x dx 자 얘가 뭐라고? 0이래 0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x는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했더니 0이래.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 좌함수, 기함수, 좌함수, 우함수, 좌함수. 뭐? 우함수, 좌함. 야, 이씨, 고3. 근데 이게 수정했잖아요. 기함수 옛날 말이라서 잘. 자, 그래,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되잖아. 니들 배운 대로. 그거 너무 귀여워.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자 뭐가? f 프라임 x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x는 뭐라는 거야? y축 대칭. 맞죠? 이해하지? 그지? 괜찮지? 야 맞지? 맞잖아. 그지? 이 확실하잖아. 자 그러면 fx는 y축 대칭이라고. 그럼 야 씨. 끝났잖아. 봐봐. 이거 그대로 할게. 그대로. 자, f의 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얘 그냥 그대로 바로 적분을 할게요. 자, 3분의 1 x의 세제곱. 맞지?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f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죠? 여기 뭐 갑자기 선생님 이게 상수 없습니까? 없는 거야. 정적분해에서는 어차피 상수가 없어지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1, 0이잖아. 그럼 얘는 봅시다. 얘가 1 넣으면은 플러스 1 넣으면은 자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f의 1 그리고 여기다가 0 넣으면 없어지고 여기다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f 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봐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얘 대신에 그냥 1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가 다 사라져요. 담는 건 요것만 답이 나오겠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이것도 풀어볼 수 있었던 거 문제고. 야, 10번도 이거 틀린 사람 있냐? 찍었는데 막. 찍어? 아이, 야, 씨. 나 참.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가 100% 될 거야, 이거는. 봐봐. 얘가 x고 2의 안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자, n-1 x n인 경우에 fx는 몇이라고? 3의 n제곱 sin 파이x 플러스 4 sin 파이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n이 1이나 2라고 딱 줄여줬잖아. 그럼 첫 번째 n이 1인 경우 그럼 얘는 뭐야? 0에서부터 x가 1 사이에는
n이 1이니까 3 사인 파이 x 플러스 4 이거잖아. 그지? 그죠? 맞잖아.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n이 2인 경우 1에서부터 2인 경우 n이 2니까 얘는 뭐야? 9 사인 파이 x 플러스 4.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여기 일단 4 얘가 중심선이 되겠지. 센터라인이 되고 내가 여기를 2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은 여기 1.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얘잖아. 그럼 위로 3만큼 밑으로 3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7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이런 녀석이 나오겠지. 사인 파이 x니까 그지? 주기가 2인 그냥 함수잖아. 주기가 2인 그냥 사인 함수잖아. 자, 1에서 2까지는 9야. 그럼 밑으로 9까지 떨어지겠지. 4에서 9니까 어디까지야? 자, 마이너스 5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안 만나고. 그지? 2보다 작은 데서만 우리가 쓴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런데 거기서 뭐야?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y좌표가 자연수라는 건 뭐야? 여기가 자연수. 1, 2, 3, 4, 5, 6, 7. 그치?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잖아, 그럼 13개. 그치? 이거 틀릴 문제가 아니었어. 여러분, 무풀 문제도 아니고 틀린 문제도 아니었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찍어서 맞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11번. 이것도 틀릴 건덕지가 없는 문제였죠. 예? 틀릴 건덕지가 없어. 자, 봐, 11번. 얘 뭐야? 두 위치잖아, 위치. 그럼 거리가 최소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거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가지고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다고. 그러면 난 그냥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x1에서 나는 자, x1에서 x2를 그냥 빼버릴게. 그럼 얘를 계산을 했더니 쭉 내가 그냥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0. 얘가 지금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이 되는 거야. 더 거리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가장 작을 때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작을 때가 언제야?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자, 이게 3에 t의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미분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에서 3차 방정 3차 함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1일 때 4일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쭉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얘가 4니까 얘가 2대 1 요게 되겠지. 그죠? 그래, 괜찮아. 그럼 그냥 여기 값 구해보자. 여기 값 구해보면 돼. 여기다가 그냥 t에다가 1 넣어보면 돼. t에다가 1 넣으면 몇 나오니? 2분의 31인가 나와요. 자, 2분의 30. 그럼 여기 값이 몇이야? 자, 2분의 31 이렇게 나와. 자, 그리고 가장 작을 거라고 생각되는 여기다 4 넣어보면은, 자,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은 아마 여기서 2가 나올 거예요. 2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일단 1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자, 1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1일 때 2분의 31 이 녀석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자, 2까지 떨어져. 언제?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지금 이 녀석 둘이 이 녀석 x1과 x2라, p랑 q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 뭐냐면은 두 점간의 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지? 점간의 거리가. 그러면 가장 거리가 짧을 때는 어디? 여기. 언제? t가 4일 때. t가 4일 때 여러분들 그 가장 짧은 이만큼의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의 가속도는 x1을 2번 미분해가지고 x에다가 4를 넣으면 됩니다. 6t-10이기 때문에 64, 24에서 마이너스 10, 한 14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건 당연히. 맨날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12번. 여기 12번도 그랬고, 좀 지나가지고 단답형에서 몇 번이었지? 18번도 그랬고, 자, 여러분들 수열의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수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적어봐. 수열의 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는 거야. 자, 지금 한번 볼게. 우리가 구하고 여기서 지금 나온 조건 자체가 b의 n 플러스 1 이란 녀석은 뭐야? b의 n 플러스 1 이런 녀석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an 플러스 b의 n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봐봐, n이 3의 배수인 경우, 자, 얘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지금 현재가 주어진 상태야. 근데 b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a에는 뭔지 알아. a에는 뭐야?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주어진 게 b의 아홉 번째 수열, 그리고 b의 세 번째 값. 얘가 뭐냐면 얘가 27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얘랑 얘를 한번 실제로 나타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자, b1, b2, b3, b4, b5, b6, b7, 9. 됐어? 자, 그럼 봐봐. b1은 알아, 몰라. 자, b2는 뭐야? b1에다가 1 더한 거잖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b1 더하기 1이야. 그렇죠? b3은 뭐야? b3은 3은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아직 b가 2야. 그지? 2야.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b1 플러스 2 이렇게 돼. 자, 세 번째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b4가 되려고 하면은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봐봐, a의 3 더하기 b의 3이니까 b의 1 플러스 2 녀석이 될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1 더하기 1 여기까지 가겠지. 그러면 얘는 a의 3 더하기 b의 1 더하기 1이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1 더하면 되고, 여기서도 1 더하면 되잖아. 그지? 7이 되면 여기가 7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야? a의 7 더하기 b의, a의 7이 아니죠? a의 6이죠? a의 6 더하기 b의 6 이 녀석이 될 거지. 그지? 근데 b의 6은 뭐야? a의 3 더하기 b1 더하기 4야. 그죠? 그러고 나서 B8, 9까지 가면 여기다가 2 더 더해준 거잖아. 그럼 B9는 A의 6 더하기 A의 3 더하기 B의 1 더하기 6 이런 녀석인 거잖아. 그지? 네.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자, A의 6 플러스 A의 3 플러스 b의 1 플러스 6에서 b의 3을 빼면 얘가 뺀 거야. 빼기 b의 1 마이너스 2. 이 녀석을 뺀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4만 남아요. 그죠? 플러스 4니까 여기로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자, a의 6 더하기 a의 3. a의 6 더하기 a의 3이 뭐가 됩니까? 27에서 4를 뺀 거니까 23 되겠죠. 그치? 근데 얘는 봐봐. A의 6은 뭐야? 1 플러스, 자, AN 같은 경우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5D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2D. 얘가 23이야. 1 빼면 20이고 7D가 21이니까 D는 3이 되죠. D는 3.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초항이 1이고 총 공비차가 3이니까 여러분들 1항부터 10항까지 AK 구하는 거 구하시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구해봤니? 공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구해봐야 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야. 손으로 써보면은 문제없이 풀릴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3번도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게 많이 문제를 풀어봤었던 친구들은 좀 금방 눈에 익은 건데, 이거를 조금 이제 어렵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문제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돼. 이거 봅시다. 어떤 fx라는 녀석이 있어. 자,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런 녀석이야.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면은, 자,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그리고 f의 x라고 하겠다. 자,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우리가 두겠다는 거지. 근데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조건이니?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걸 보고 바로 그걸 캐치를 못하면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평행이동. 얘는 우리가 이걸 바로 캐치를 해야 돼. f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능에서도 실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fx, 0보다 큰 데다는 그냥 fx 그리면 되고, 얘랑 똑같은 녀석이 어디선가 지금 뭔가 평행이동한 상태로 그려진 게, 0보다 작은 데에 그려진 게 바로 gx라는 그래프야. 그럼 우리 gx 그래프를 내가 지금 여기서 그려볼게. 자, 여기가 지금 아마 5니까, 여기 자, 5를, 여기 지금 이렇게 하자. 여기, 자, 5를 지나고, 얘 지금 보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 1. 여기 지나는, 자, 0보다 여기 붙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 그리고 얘가 어떻게든 평행이동해가지고 여기가 또 똑같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꼭지점이 평행이동했겠구나. 어떻게? 뭐 이렇게 A, B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뭐가 나왔어? 자, 얘랑 Y는 T. 얘가 만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HT라고 하겠어. 그러면 HT라는 녀석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자, HT는, 자, 얘는 GX라는 녀석과 Y는 T,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자, 여기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쭉 그어지면, 그럼 얘를 T라고 했을 때 HT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0인 거야. 그지? 0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 여기서는 1인 거야.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2인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절대값, 자, 리미트 x가, x니? t죠? t가 k 마이너스로 갈 때 ht, hk죠. 자, 이 녀석에서, 자,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 hk, 얘가 2래. 이거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2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2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옆에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녀석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자, K가 1이라고 한다면, 야, 1을 음수 쪽으로 올라올 때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자, 봐봐. 얘는 지금 GX라는 그래프하고 H는 T, Y는 T, 이런 직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T가 지금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냥 만약에 T가 1이라고 한다면은 T의 1 밑에 쪽으로 쭉 이 선이 올라갈 때 만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0. 그럼 T가 1일 때는 몇이야?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위에서부터 1을 향해 쭉 내려올 때는 몇이야? 2. 자, 그러면은 지금 봐. 이런 상황이라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갈 때 0이고 얘는 저 위에서 내려올 때는 2잖아. 그럼 얘 만족하는 거죠. 이런 점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이걸 만족하는 점이 몇 개냐면은 3개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1이고 4고 5래. 자, 1일 때. 자, 1일 때. 벌써 나왔어, 답은. 자, 1일 때. 그리고 4일 때.
그리고 5일 때. 요 세 직선에서 요것을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녀석이 하나가 나왔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다? 연속 함수다. 머릿속으로 함수, 수투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런 함수를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연속, 미분 가능, 요거는 무조건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고 가야 돼. 자, 연속이야. 그럼 여기를 이 녀석은 얘는 봐봐. 이 녀석이 평행이동한 녀석이라니까? 평행이동한 녀석을 얘를 무조건 지나게 될 거야. 그렇게 지난 상태에서 이 4일 때 위하고 밑에서 만나는 숫자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 차이가 나야 돼. 그지? 여기서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4보다 밑에 있을 때는 2점에서 만나다가 4보다 약간 위에 올라가면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럼 얘가 2점에서 만나고 얘가 4점에서 만나니까 또 2개 차이가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5에서도 되면은 여기에서는 몇이야? 하나, 둘, 셋, 넷이었다가 위에는 2개가 되니까 얘가 4고 2가 되니까 또 2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그냥 다 계속 2겠지. 그죠? 그냥 그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차이가 몇이야? 1이죠? 여기가 1이죠? 그지?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에서부터 1만큼 가면은 1만큼 올라가잖아. 2만큼 올라가면 4만큼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는데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 거지. 마이너스 3만큼. 그래서 A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B는 몇이야? 몇만큼 올라갔어? 1에서 4만큼 올라갔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B도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G4를 마이너스 4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 A 막 다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하냐면은 요 녀석이 그냥 식을 구해버려. 요 녀석 식을 구해버려. 얘는 뭐야? 마이너스 1,4잖아. 그지? 마이너스 1,4. 얘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우리가 원하는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의 식은 이 녀석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뭐 구하라고 했니?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9 더하기 4 해가지고 13. 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그 전까지는 이해가 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1일 때, 4일 때, 5일 때야. 그지? 그럼 봐봐. 일단 1은 여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여기로 올라갈 때 0이고, 일로 내려올 때 2니까 0, 2 해가지고 되는 거 확실히 되지. 그지? 그리고 4일 때도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고 5일 때도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5는 지나는 녀석, 무조건 지나야 되는 녀석이잖아. 왜냐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연속 함수니까. 얘가 연속 함수니까 얘는 0일 때 5에서 만나는 건 무조건 만나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근데 이 녀석은 뭐라고?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프잖아.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는 녀석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4에서 이 4 그냥 둘, 올라갈 때도 둘, 내려올 때도 둘이잖아. 그지? 맞아? 맞아, 틀려.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 돼,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얘는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4에서 여기 지금 5니까 4에서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또 얘도 똑같이 2잖아. 그지? 올라갈 때도 2개, 내려갈 때도 2개잖아. 자, 올라갈 때 2개, 내려갈 때도 2개잖아. 만나는 점이. 확실해? 어? 된 거지? 그럼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가 되니까 얘가 0이 돼. 그러니까 4에서 만족을 못 해. 그래서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요거잖아. 근데 요걸 쭉 잘 보니까 요 점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요 점은 하나, 둘, 세 개야. 이 꼭지점보다 아주 바로 밑에 있는 데서 만나는 점은 몇 개야? 2개야. 그치? 이 꼭지점을 살짝 위로 올라가면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 자, 이해가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까 이 말한 이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이야, 안 하는 녀석이야? 만족하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근데 여기 값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4의 자리, 이 자리에 온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5에서는 자, 지금 그래프가 계속 엄청나게 복잡해졌지만 자,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5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여기가 5라는 거는. 자, 그럼 5보다 바로 밑에서 몇 군데서 만나? 바로 위에서 몇 군데서 만나? 2개. 얘가 4개고 얘가 2개잖아. 그럼 얘를 만족시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은 자, 여기가 1, 2, 여기가 5고 여기가 4일 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0보다 작은 게 있는 애는 이 녀석을 어떻게 평행 이동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만나야 되고. 그렇지? 근데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4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 얘가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4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그 수식은 y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야? g에 마이너스 4니까 음수 쪽을 구해야 되잖아.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도형 얘기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도형을 풀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무 쓸잘데기가 없어. 그 지식을 이 문제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의 그게 지식인 거거든. 근데 그냥 문제가 딱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딱 주어진 것들은 다 이해를 가는데 이게 이 안에 그림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여러분 지금 잠깐만 나 좀 봐봐. 자 몇 개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모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몇 개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만약에 몇 가지 지금 여기 안에서 쓰이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 지금 보면은 자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 처음 보고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만약에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그지? 접선이 있어. 그럼 접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겠지?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원주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주각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녀석의 이 원주각은 당연히 직각이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르는 사람 다 없어. 자, 세 번째.
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겠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제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을 때, 이 삼각형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있죠? 기억하죠? 그리고 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만 더 알려주면은, 만약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같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 했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고, 또 뭐 두 번째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어때? 닮음이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거 닮음인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가 뭐가 되냐면은 닮음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조금 이제 좀 특별한 경우로 보자면은 여기서 하나가 접선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접선인 경우. 자, 이 접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뭐가 되냐면 또 닮음이 돼. 따라서 뭐냐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자, 원에다가 바깥에서 두 점을 그었어. 바깥에서 두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원의 중심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얘도 직각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요 길이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길이를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요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지식이 여러분들 모르지 않은 지식이야. 모르지 않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이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야.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야, 이 지식 모르는 거 있어? 네. 뭐? 마지막 거. 자, 원의 방정식 할 때 이거 안 했니? 원의 방정식 할 때 했었잖아. 자, 원이 있어. 그리고 특정한 어떤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잖아, 원 바깥에서. 그지?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우리가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리고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도 직각, 당연히 얘도 직각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점의 좌표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이랑 이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지? 요 녀석이잖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그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다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이 길이의 2배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길이를 구해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 봅시다. 뭐가 지금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볼게. 자, 여기서 여기가 11에, 그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각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직선은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겠지. 그렇지? 접선에다가 직각으로 그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겠지. 그지?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 그럼 여기서 그려진 모든 녀석들은 다 뭐야? 원주각이 직각이야. 그럼 얘가 뭐야? 직각이 될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이 삼각형이 어디 등장했어? 여기 등장했죠. 직각.
그지? 요 삼각형이 저 녀석이야. 여기도 직각이잖아. 근데 지금 봐. 여기 반지름이 3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몇이 되냐면은 얘가 6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6루트 2가 돼요. 6루트 2. 맞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한 건 얘 곱하기 얘인데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내가 구해놓은 걸 보면은 얘가 6루트 6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루트 6이 돼. 여기가 6루트 6이 돼. 그럼 봐봐. 12 곱하기 6루트 2랑 6루트 6이랑 요 길이를 곱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겠지. 그 같은 값이 나왔을 때 그 녀석 길이가 몇이냐면은 4루트 3이 나옵니다. 4루트 3. 얘가 4루트 3이야. 얘가 4루트 3이 나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가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라고 그랬어. 얘가 3대 1이야. 그런데 보면은 봐봐. 요 알파가 구해져 있는 요 삼각형에서, 그지?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외접원이랑 그리고 베타를 내각으로 갖고 있는 요 삼각형에 외접원은 어때? 같잖아. 그럼 사인 알파분의 이 녀석과 사인 베타분의 이 녀석의 길이의 비는 결론적으로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가 3분의 1로 작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이 녀석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얘가 4루트 3이니까 얘가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얘보다 얘가 길이가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봐봐.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사인 알파 대 BQ. BQ는 뭐야? 얘는 뭐야? 2R이죠. 그지? 요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분의 QC. 사인 베타분의 QC. 자, 요 녀석도 2R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봐. 사인 알파분의 BQ랑 사인 베타분의 QC가 같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BQ라는 값은 알아. 몇? 4루트 3. 그리고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니까 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잖아. 그지? 얘는 3 사인 베타잖아. 그지? 사인 알파는. 이거까지 알겠어? 그럼 양변을 사인 베타를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고 QC는 결국 3분의 4루트 3이 된다고.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사인 값의 비가 나오면은 이 각도의 비도 주는 거지만 각의 비라기보다도 이 각의 대변의 길이의 비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동시에 줬을 때는. 같은 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3분의 4루트 3, 이 길이가 4루트 3.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그 삼각형이 뭐냐면은 얘거든. 넓이를 구해야 되는 삼각형이 얘. 얘. 우리가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지금. 오케이?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길이도 구했어. 한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구했어. 마지막 요거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지? 변색이 구하면 우리가 무조건 면적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코사인 값을 구해가지고 사인 값을 하면 되니까.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지금. 봐봐. 이 점과 이 점은,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이 A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접점들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자, 원의 중심하고 여기를 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럼 봐봐. 12, 여기는 3루트 2,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3루트1하고 답 문제에 주어진 거니까 얘는. 그럼 봐봐. 10이 3루트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 돼? 나도 그냥 구한 거 그냥 쓸게. 9루트2가 되나? 9루트2가 되네. 이 보라색 이 길이가 9루트2야. 9루트2.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 삼각형하고 얘가 직각이고 내렸을 때 얘도 직각일 테니까 당연히 9루트2랑 이 녀석을 곱한 거하고 3루트2랑 12를 곱한 게 같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요 길이는 4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삼각형은 어떤 녀석이냐면은 여기가 8인 녀석, 여기가 4루트 3인 녀석, 여기가 3분의 4루트 3인 녀석. 이런 삼각형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됩니다. 이건 뭐 어쨌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해론의 공식 이런 것들을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나쁠 거야. 왜냐면은 분수에다가 루트까지 있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귀찮아.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 하나를 구해가지고 뭐 여기를 구한다고 한다면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해가지고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 사인 2분의 1 4루트 3 8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씩 가자. 자, fx는 몇 차 함수냐면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얘는 2차 함수니까 얘는 일단은 4차 함수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함수를 하기보다도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fx가 0보다 클 때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는 그런 녀석이 될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이제 그래프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얘는 뭐냐면은 절대값 fx란 녀석과 x제곱이란 녀석이 만나면은 0이야. 그지? 만나면은 0이고 만나지 않으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 x는 b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딴 데는 미분이 다 된다는 소리야. 딴 데서는 미분이 다 돼. 근데 오로지 어디서만? b에서만 미분이 안 돼. b에서만. 근데 이 b는 뭐냐면 얘야. 이 b는 얘야.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일단 이 gx는 0보다 큰 데서는 무조건 어때? 미분 가능해요. 0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 불가능해? 절대 아니죠. 여기서 무조건 미분 다 가능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0보다 작은 범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지. 어디서? 0에서. 과연 얘가 지금 연속이라든가 이런 말은 없잖아. 그지? 연속이나 이런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0이라는 구간에서 0이라는 곳에서 과연 미분이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거야. b가 만약에 0이라면 그리고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자, b가 0이라고 한다면은 0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한, 그러니까 0 자체에서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b가 0이라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이거야. 첫 번째 b가 0이라면 이건 결국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0에서 자, 미분 불가능이라면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면은 이 녀석이 성립할 것이냐 한번 해볼게. 그럼 b가 0이잖아.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ax. 자, b는 0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녀석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녀석이 될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x에다 0을 일단 보자.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은 얘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얘한테 이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b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은 b의 제곱이 나올 거야. x가 0을 넣으면은. 그지? 미분 불가능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요 녀석이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그런데 봅시다. 이 녀석을 내가 지금부터 한번 볼게. 이거 아까 내가 이거 fx의 절대값과 x가 만나는 어떤 녀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x 마이너스 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렇지? A가 양수라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봐봐. 얘가 X제곱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지. 얘보다 좀 더 옆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만나야 되잖아. 만나야지. 얘랑 만나야지 음의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아니,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 gx라는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데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0보다 작은 이쪽만 보고 나면은 얘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소리야. 안 만나잖아. 안 만나. 안 만나기 때문에 음의 실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거는 불가능해. 이것을 B가 0이라는 것을 만족시켜 한다면. 그래서 A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얘는 요런 녀석이 있구나. 이런 녀석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런 녀석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나네. 그죠? 여기서 만나네. 그럼 음의 실근을 갖겠네요. 그죠? 음의 실근을 갖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나와버리잖아.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가 하나가 더 나온다니까? 그렇지? 그래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더 나와. 왜냐하면 여기는 0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긴 0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더 나와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 상황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상황이 결국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안 돼. 근데 B는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0이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 방법이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자, 얘는 B에서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B에서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무조건. 그렇죠? X가 0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B가 혹시 0인가? 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0은 아니야. 그러면은 B가 아닌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미분이 가능해야 돼. 자, 그럼 봅시다.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단 플러스 연속이 먼저 돼야겠지. 연속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0 집어넣어 보면은 0이니까 B야. 0은 B야. B.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0이야. 근데 봅시다. 우리 아까 봐봐. B가 0이 아니라고 했고 B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0이 되는 지점이 음수에 있겠지. B는 음수잖아, 무조건. 자, B가
야, 봐봐. x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치? 얘가 지금 양수가 되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 여기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여기서. 그치? 그 말이야. 왜요? b가 0이 아니면 아까 똑같은 얘기? b가 0이 아니면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아니, 봐봐. x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어. 근데 b는 0이 아니라며. 네. 그럼 0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0에서 미분 가능하다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b를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b를 구해 나가려고 하는 거야. b가 0이 아닌 게 확실하지? 네. 그럼 x는 0에서 미분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돼요. 돼. 근데 우리가 왜 여기를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은 애는 얘고 0보다 큰 애는 얘니까 그게 미분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걸 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했다라고 칠게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라고 치고 우리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부터 얘를 풀 건데 자, x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근데 x가 0보다 큰 얘는 100% 미분 가능하죠. 다항함수의 제곱, 다항함수. 얘는 0보다 큰 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지금부터라도 해, 지금부터라도. 얘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절대로 없어.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야.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b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그렇죠? 네. b가 0보다 큰 범위면 안 된다니까? 0보다 작아야지만 돼. 그래서 b는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gx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음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x축과 만나는 점도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그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음수 쪽에서. 여기서는 그냥 몰라. 몰라. 그냥 걔네 모르겠어. 나도 몰라. 자, 그러면은 일단 x는 0. 요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타나. 무조건이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겠죠. 당연히.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 따라서 한번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보자고. 얘한테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b의 제곱이고 여기다 0 넣으니까 그냥 b의 제곱이야. 그죠? b의 제곱이야.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0일 때 b의 제곱이야. 맞지? 맞죠? 0보다 클 때는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b가 0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오겠지. 절대값이니까. 그지? 아니, 봐봐. 여기다가 0을 넣어보라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뭐야? 0이니까 얘는 그냥 b의 절대값이야. 그리고 얘는 0이잖아. 근데 b가 음수라며. 그지? b가 음수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돼야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야. 근데 얘네들이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b가 약분되니까 b는 뭐야? 마이너스 1입니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어요.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뭐야? 미분 가능하니까 양쪽을 미분한 녀석들도 다 같아야 되잖아. 그지? 양쪽을 미분한 녀석들도 같아야겠지? 자, 내가 앞에 있는 녀석을 미분해 볼게. 자, 절대값 f'(x) 절대값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쪽은 자, fx 플러스 3x의 제곱 이거지. 얘를 미분한 거고요. 쟤를 미분한 겁니다. 그죠?
근데 봐봐, 내가 어디서 미분 가능한지 봐야 되니까 0에서야 0에서. 얘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좌극한이 되는 거고 얘가 우극한이 되는 거라고. 우극한이 되고 좌극한이 되고 있으니까 x에다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돼. 0. 그지? x에다가 0을 넣어야 된다고. x에다 한번 0을 넣어보면은 자 f 프라임 0, 얘는 0이니까 없어지지. 근데 봐봐, f 프라임 0인데 0을 갈 때 어때? 음수잖아. 봐봐, b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0보다 밑에 있는 애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0이니까 얘는 자 F2, F0, F 프라임 0 이렇게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녀석이 뭐라니까? 같으니까. 그래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얘 미분해가지고 0 넣었을 때, 얘 미분해가지고 0 넣었을 때 이 값이 같아야지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F0, F 프라임 0이 0이거나, F 프라임 0이 0이거나, 아니면은 요 녀석이 약분되고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그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지. 왜냐면 우리는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이 마이너스 1이야. 0이 얘가 아니라. 그 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0이 0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왔어. 자, F 프라임 X는 최한 뭐야? 자, 2X 플러스 A. 요 녀석이거든. 그지? 2X 플러스 A. 근데 X에다가 0 넣었을 때 뭐라고? 0이라고. 그럼 A는 뭐야? 0.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녀석은 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겁니다. 끝났죠? 이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g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몇이니? g의 3. 이것도 사실 계산하기 좀 귀찮긴 한데 g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fx 알고 있으니까 fx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는 계산하시고요. fx 제곱해가지고 저기다 제곱할 필요 없어. 그냥 넣은 다음에 제곱을 하시면 돼. 자, 이것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는 또 문제를 풀어보면 15번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겠는데 요거 할 때 좀 계산이 좀 귀찮긴 하더라. 분수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16번하고 17번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18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자, 18번도 이거 그냥 하나하나 써보면 되더라고. 하나하나 써보세요. 자, 18번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2a2-b1 더하기 2a3-b2 땡땡땡땡땡 가다가 어디까지? 2에 a에 20-b에 19. 이 녀석이 뭐냐면 150이라고 되고, 두 번째 녀석을 이렇게 쭉 써보면은, 자, A2 마이너스 B 플러스 B1 플러스 A3 플러스 B1 땡땡땡 해가지고는 A에 20 플러스 B에 19.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맞니? 얘가 330.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은 B가 싹 사라지잖아. B가 싹 사라지고 3에 A2부터 시작해가지고 A20까지 더한 녀석이 뭐냐면 얘네 둘 더한 거니 뭐냐? 480. 480 되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A1이 3이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A1부터 20까지의 합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19번. 이게 4차 함수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거 쓰지 않는 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걸 막 이용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아. 자, 최고차의 1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fx랑 f의 마이너스 x 이 녀석을 만족시킨대. 이게 뭐야 그러면? 뭐예요?
Y축 대칭이죠. 그렇지, Y축 대칭이에요. 몸으로 표현하고 그러세요. Y축 대칭. Y축 대칭이야. 그래서 4차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니?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 녀석,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야? 우함수잖아. 우함수 같은 경우는 뭐지? x의 홀수 차승이 없죠. 그래서 얘는 fx를 우리가 어떻게?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우리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두고 상관없어. x는 2에서 극속한 마이너스 2를 갔는데, 자, 2일 때 마이너스 6을 갔는데, 아이씨, 끝났죠.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니까 2 넣으면 0일 거 아니야. 2 넣으면은 얘가 2 넣으면은 32 플러스 4a. 자, 얘가 0이니까 a가 뭐가 됩니까? 16 마이너스 16 8 4 8 32 4 8이죠. 마이너스 8이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b 값은 뭐가 됩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우리가 극대값을 구하라는 거 여기잖아. 그러니까 그 10이겠죠, 그냥 답이. 자, 그리고 20번 이거 있잖아. 야, 이거 야씨, 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심장이 덜컥거릴 때가 있어. 딱 보고 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귀하들이 보고 나서 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진짜 별거 아닌데. 자, 볼게요. 일단 gx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gx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fx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fx 마이너스 2의 x.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볼 때 어떤 게 떠올라요? 생각이 나질 않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녀석 때문에 그래, 이게. 왜? 너도 그랬어? 요 녀석 때문에 그래. 얘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야. 얘는, 자, x가 4보다 크면 그냥 1이네고요. x가 4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gx라는 녀석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gx는 자, 얘가 지금 1인 경우 x가 0보다 4보다 큰 경우는 얘가 그냥 1이잖아. 그럼 얘에서 빼주니까 얘는 2fx가 되는 녀석이고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얘가 4보다 작을 때는 x가 4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x가 사라지고 2의 x 플러스 1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거야, 이거. 이거는 진짜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어떤 똑같은 녀석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그냥 범위만 정해주면 끝이야. 범위만 정해주면은. 이렇게 정해주고 나면은 뭐 답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일단 x가 4, 우리가 지금 fx가 뭐로 나왔니? fx가 마이너스 2, fx 어디 있니? 자,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4보다 작은 건 너무 쉽네. 4보다 작은 건 너무 쉬워요. 바로 그려볼게. 자, 여기가 4야. 4보다 작은 거. 근데 얘는 어쨌든 4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나? 정의가 안 돼. x가 4에서는 정의가 안 돼. 그지? 정의가 안 되니까 한번 봐봐. x가 4일 때 얘한테 4 넣으면 몇이야? 4 플러스 1은 우리가 32가 되겠죠? 32. 그지? 여기가 32까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4보다 작을 때는. 그지? 근데 여기서 조건을 뭘로 줬냐면은
얘는 gx는 y가 t 녀석하고 만날 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를 하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야.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봐봐. 만약에 t가 0하고 32 사이에 있을 때는 어때야 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여기 어딘가에도 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32보다 큰 녀석, 0보다 작은 녀석은 만나는 점이 아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만 있어야 되냐면 32란 녀석하고 0, 요 사이에만 존재해야 돼. 그렇겠지? 얘가 지금 지수함수잖아. 누가 봐도 지수함수잖아. 누가 봐도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있잖아. 여기 뭐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으면 안 돼. 한 점에서 안 만나거나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야. 근데 얘는 봐봐. 지수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지수함수의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녀석일 거야. 그지? 그럼 요런 녀석을 여기 어딘가에다가 평행이동해가지고 갖다 놓을 건데 여기 안에만 존재를 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 이 바깥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얘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에서 구멍 뻥 뚫리고요. 쭉 해가지고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가능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겠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 이거 말고는 없어.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얘가 점근선이니까 당연히 B가 뭡니까? 32죠. B는 32야. B는 32. 자, 그렇게 한 다음에 X에다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오도록 해야 돼. 얘가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9가 돼야겠죠? 그지? 얘가 4인데 4-A 해가지고 미쳤어. 5가 돼야 돼. 5. 그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20, 32 해가지고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A는 9. 자, B는 그래서 32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G6의 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6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답은 정확히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함수. 자, fx가 있어요. 자, fx가 있어.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야. 근데 k가 0보다 크대. 얘 양수라는 거지, 양수. 그럼 머릿속에 일단 생각해봐.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얘는 요런 그래프겠구나. 여기가 k가 되겠구나. 그지? 요거까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자, 요렇게 k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요런 녀석이 있어. 근데 이 위에 있는 1사분면 여기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 FA. 근데 이 A가 2분의 K보다 크대. 그러면은 여기 2분의 K는 여기 추계 방정식일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K겠지. 그지? 2분의 K. 거기 바깥에 얘보다 큰 어떤 A라는 점을 내가 두겠다는 거야. 여기가 A야, A.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겠지. 요 녀석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을 그을 겁니다. 접선을 쭉 그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gx야. 그지?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고 직선 gx의 y, x절편을 b라고 하자. 야, 얘가 그럼 뭐야? b야. 얘가 b.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은 뭐야? A에서 여기가 A죠? 내린 수선의 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H라고 하겠대. H라고 하고 삼각형 AOH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자, 봐봐. 여기가 원점이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S라고 두겠다 이 얘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없죠? 문제만 읽은 거야, 문제만. 그때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다음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정적분 가조건은 A에서 B까지 dx는
뭐냐면 S랑 똑같다. 야, 이건 너무 뻔한 조건이잖아. 너무 뻔한 조건이잖아. 뭐냐면 봐봐. 여기에서부터 A에서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S랑 똑같다고. 얘도 S라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야, 누가 봐도 이 녀석이 넓이가 같으려면은 이 밑변하고 이 밑변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럼 여기 지금 B는 우리가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 2A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그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예쁘게 그린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 일단, 이런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B라는 새끼는 뭐? 2A라는 놈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좀 귀찮기는 한데, 봐봐. 혹시 여러분들 조금 센스를 발휘를 해보자, 여기서는 한 번쯤. 너희들에게 굉장히 없는 그걸 한번 발휘를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AX. 자, 요거에 DX를 했더니만 얘가 3분의 32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번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치. 좀 힘들 거야. 난 그래. 나도 알아. 힘들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센스를 이게 바란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일이라는 걸 나도 잘 아는데,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뭘까? fx라는 녀석에서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fx라는 녀석이 있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지. 그지? 원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얘기지. 원점에서 만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야. a는 어차피 0보다 큰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양수겠죠. 증가하는 녀석이겠죠. 그죠? 증가하는 녀석이야. 증가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은 얘에서 얘를 뺐다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넓이 아닌가? 그렇지? 요 위에 있는 넓이라고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너무 감사하게도 요 A가 여기가 이때 0이고 여기가 A라면은 너무 땡큐 하겠죠. 그죠?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않아?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얘가 0. 그리고 A가 1. 그럼 베타의 세제곱 6분의 베타의 세제곱 얘가 3분의 32면은 베타는 4. 계산이 너무 빨랐니? 자, 3. 2니까 2를 여기다 곱하면 64죠? 그러면은 4의 세제곱하면 64니까. 그러네. 그지? 그래서, 얘가 4면은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와. 물론,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 당연히 계산해야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생각을. 얘가 왜 이따위 모양으로 주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 주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실제로 답은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이 fx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자, k죠. 여기가 k가 되고,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접선을 그릴 거야, 접선을. 요번엔 조금 비슷하게 그려볼게,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지금 A라고 하고 여기를 2A라고 한번 해보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fx라는 녀석에 K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봐봐.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K랑 2A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구하기가 너무 까탈스러워. 왜 이걸 구해야 되냐면은 이 녀석이 A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지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K 값이라는 녀석을 A 값의 녀석으로 A 값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표현을. 그걸 지금부터 할 거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는 자 A라고 할게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K A가 될 거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저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K. 자,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자, Y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K A. 이 녀석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A. 자, 요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이건 모르면 죽어. 이건 모르면 그런 표정 지으면 죽어, 진짜로. 알지? 됐지?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은 봐봐.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K에 X. 자, 이거 정리해볼게.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K. 이 녀석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KA니까 얘랑 얘 없어지고요. 얘 남은 거 뭐냐면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때 X 절편 우리가 요거 구하고 싶은 거냐, X 절편. X 절편 뭐야? 2A지. 그지? 근데 이 X 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그때의 X 절편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K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로 나누면. 그지?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이 X값이 2A가 돼야 된다고. 2A가. 그지? 2A가 돼야 돼요. 2A가. 자, 그럼 A가 일단 약분이 하나가 되고요. K는 A, 2, 4,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계산하려고 하는 저 fx라는 녀석이 우리가 계산하려는 녀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a ax.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잘 봐봐. 저 녀석을 한번 내가 해볼게.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ax 빼기 2분의 1 ax를 하면은 얘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ax 가 되니까, 자, 이 녀석을 0에서부터 a까지 했을 때 얘가 3분의 32가 나오도록 하는 우리가 a 값을 구하면 되고, 실제로 저 a 값은 4가 됩니다. 해보시면은 저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g-k 값을 구하라. g-k. 그러니까 지금 fx는 요 녀석이고, 지금 이게 좀 여기서도 사실 좀 귀찮아. 우리가 지금 a가 4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6이야. k는 6. 그래서 우리는 g의 마이너스 6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해야 돼. 얘요, 얘. 얘가 뭐냐면은 gx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 a도 넣고 k도 집어넣은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계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셔요. 그러니까 얘들아 있잖아, 나중에 풀어보고 되게 후회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너희들 어차피 나는 뭐 킬러 문제까지 못 풀 거니까 지금 그냥 뭐 시사 준킬 같은 것들을 나는 그냥 뭐 대충 시간을 많이 꽉 채워가지고 풀겠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시간을 계속 단축을 시켜야 돼, 지금부터는. 응? 자, 22번 봅시다. 문장이 자연수야. 이거 완전 땡큐한 조건입니다. 자연수 조건은 땡큐 조건. 자, A6이 뭐가 돼야 돼? 6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 자, A의 n 플러스 2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의 n 요게 돼야 돼. 다 an이 홀수인 경우 a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 an이 또 가능합니다. 뭐 an이 짝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a의 6 a의 5 a의 4 a의 3 A2, A1 요 녀석들 지금 하나씩 봅시다. 자, 얘가 6이래. 얘가 6이래. 이거 결정 났어. 그러면은 자,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일단 봅시다. 얘네 둘 다 앞에 있는 두 개가 다 홀수여가지고 얘가 되는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을 거야. 뭐가 있어? 1, 5 그지? 3, 3 5, 1. 요 경우가 있겠죠. 요거 말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얘가 지금 얘가 이제 이번엔 얘가 되는 경우니까 만약에 얘랑 얘가 더해져가지고 1이 될 수 있냐? 자연수인데? 얘가 더해져가지고 1이 될 수 있어? 자연수, 얘가 자연수인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얘는 2배니까 얘는 2가밖에 안 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3과 0이 더해가지고 3인데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3의 2배인 6, 이거밖에는 안 돼. 자, 얘도 5의 10, 요거밖에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5가 되려면 얘가 4가 나와야 되는데 4는 짝수잖아. 그지? 아, 4는 짝수니까 이게 홀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가능한 건 요거밖에는 안 돼. 자, 그러면 요거 다음 걸 한번 보자. 얘가 5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얘하고 얘, 3 되겠나? 3 되겠죠? 그죠? 얘가 3이면 3하고 2 더해가지고 5 나오잖아. 얘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니까 상관없지. 얘가 홀수라도 얘가 홀수다 짝수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얘가 홀수니까 가능해. 그지? 가능해가지고 3, 2, 5 현재 가능합니다. 자, 얘가 3이 되려고 하고 6이 되려고 하는데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3이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없고 얘의 2배가 되면 6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내항 2, 3, 4, 5 중에서 짝수는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얘가 지금 이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1이 나오려고 한다면 얘랑 얘 더해가지고 1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그럼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3이니까 자, 얘랑 얘 더해가지고 2가 나오는 경우 없잖아. 그지? 얘랑 얘 더해가지고 2가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2배가 되는 4. 이게 첫 번째 가능한 A1이 될 겁니다. 그죠? 됐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자, 볼게. 이제는 이 위에, 이제 6이 여기에서 나온 경우는 우리가 이제 끝냈어. 근데 이제 요거 해보자고, 요거. 6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12가 돼야 돼. 얘가 12가 돼야 돼. 근데 12인데 얘가 이제 짝수 나오면 돼, 안 돼? 뒤쪽으로? 얘 짝수가 그냥 나와버렸어. 끝났어. 그럼 여기 뒤쪽으로는 짝수가 나오면 안 돼. 얘는 다 홀수여야 돼. 얘는 다 홀수여야 돼. 그지? 얘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 맞죠? 맞아요. 여기 12가 A4에서 12가 짝수가 나와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5, 3, 2 여기서는 짝수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맞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2개 더해서 이렇게, 왜냐면 얘를 나누면 6이 되잖아. 24가 되거나 이러니까 짝수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여기선 24가 나와서 절대로 안 되니까 홀수로 나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봐. 1, 3, 5, 7, 9, 11 이런 경우가 가능할 거고, 이때마다 11, 9, 7, 5, 3, 1 그치?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봐봐. 1하고 11 얘 2개 더해가지고 얘 나오는 거 없어. 2 더해가지고 3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이니? 6 이거 3의 2배가 될 테니까. 그치? 2분의 1이 계속 되는 거잖아. 자, 5 안 되죠? 그러니까 10
이거 안 돼. 만약에 여기가 2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2면은 얘가 뭐야? 짝수잖아. 짝수기 때문에 얘는 그 7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1이 나와야겠지. 그래가지고 얘도 안 돼서 14. 마찬가지 여기도 2가 짝수가 나와서 더해져서 9가 되는 거니까 안 돼서 18. 안 되니까 얘도 22. 그래서 답은 요 녀석들 다 더해주면 돼요. 그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진짜. 문제 풀어보면 이거 야 22번인데 요거만 풀고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봤다니까 진짜로. 1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 12? 12가 어디서 나와? A4에 12. 얘? 얘 봐봐 요거. 전 A5가 뭐일? 없어. 얘는 얘네 둘은 AN 플러스 1이 없어 얘는. 그냥 얘가 그냥 만약에 짝쓰면은 이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그냥 이 녀석의 2분의 1인 거야. 이 5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헐, 대박. 할 만한 문제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죠?